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 정우창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은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가 속상하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네, 좀 그동안에 좀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렸던 부분이 결국은 문제였는데. 그게 아직까지 크게 해소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글로벌 자금들에서 지금은 좀 뭐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쪽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좀 올리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이 되면 제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창신 메모리의 시가총액이 뭐 한 20% 안짝 들어왔을 겁니다. 막 10몇 프로 차이 뭐 이럴 것 같은데 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크로스되는 국면이 나오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게 좀 변곡점이 돼가지고 이게 왜냐면 창신 메모리하고 지금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차이는 한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뭐 캐파 같은 경우도 4배 5배 나는데 이게 주가가 뭐 아무리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뭐 대규모로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실적이라든가 캐파라든가 뭐 기술력 측면에서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런 크로스 지점에서 아마 좀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의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빅테크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이 그 동안도 좋았었어요. 그렇죠. 좋았었는데 이 반도체 쏠림에 의해서 롱숏으로 반도체 롱 그다음에 뭐 빅테크는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뭐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뭐 팔란티어 뭐 실적 잘 나왔고 빅테크 기업들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동안 소외됐던 뭐 소프트웨어나 빅테크 쪽으로 좀 매수세가 가고 있고 반도체는 뭐 물려 있는 수급들도 많아서 오히려 좀 선택을 못 받았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좀 부진해도 다른 빅테크가 오르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 생각을 했을 때 뭐 7월의 마지막 날에 급등이 있긴 했지만 7월의 변동성은 정말 기억하기가 싫어서 8월은 좀 괜찮겠지. 8월에 바닥 다지면 이제 올라갈 준비 좀 하겠지 했는데 지금 이틀간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8월도 크게 기대할 거 없겠다라는 좀 실망스러움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실적 확인하고 가자 해서 실적 확인했고요. 거기서 이제 투자 여력과 현금 여력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더 이상 확인할 게 뭐가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지금은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뒤에 좀 준비하긴 했는데 사실 시장 예측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요 3% 나와서 우리 직원분들 아침 N을 통해서 나오는 분들 방송 보면 뭐 댓글이 안 좋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뭐 지금부터 조심하라는 게 뭐 그 전에 말했어야지 뭐 이러고 뭐 좀 기다리면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뭐 맨날 좋다고만 하냐 주가 빠지는데 무슨 그게 의미 있냐 뭐 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은 예측하기보다는 좀 이 어려운 국면이 조금 지나가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 물론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는 계속하면서 그러면은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도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제 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죠? 그 에퀴지션 어웨어니스 에퀴지션인가요? 상황 판단. 레오폴드 아셈블레너 펀드가 청산이 됐고 국내로 보면은 또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뭐 규제가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또 많이 또 줄고 그리고 또 많이 좀 청산됐다 디레버리징이 됐다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수급적인 게 근데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어떤 시금석 같은 그런 뭐 큰 상징이 되는 그 펀드의 청산과 우리나라 레버리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되게 우려를 했었거든요. 월가에서도 요새 왜 그걸 해가지고 막 주식시장을 투기판 만들었냐부터 해가지고 뭐 오늘 블룸버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지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가는 게 이제 레버리지가 조금 이제 거래가 안 되면서 그런 수급이 좀 스프레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조금 그런 수급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지만 뭐 맥스는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는 건지, 우리는 그 혼돈 가운데서 어떻게 또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락의 진짜 이유, 우리가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레오폴드 사태도 있었고 수학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있었지만 뭘까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했는데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네. 그러니까 요때 그때 그랬었죠. 뭐 키미스리가 나왔다. 뭐 그다음에 뭐 창신 메모리가 있다. 그다음에 뭐 메타가 뭐 잉여 데이터를. 에이펙스를 뭐 임대하겠다. 네. 뭐 애플이 뭐 CXMT 거 쓰겠다 막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크게 펀더멘탈리하게 뭐 2, 3년 안에 영향을 미칠 건 없었고요. 네. 네, 없었는데 계속 이렇게 악재들이 나왔었고 뭐 하이닉스도 사실 실적이 5% 정도 좀 언더 나왔죠. 그래서 그날 주가가 오르다가 막 10% 빠지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실적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거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실적을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도 좀 떨어지겠네라고 예측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주가가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언닝콜을 잘 들어보시면 좀 중요한 HBM에 대한 납품이 2분기에서 3분기로 좀 이연이 된 것 같아요. HBM4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3분기에는 조금 더 2분기보다 더 많이 개선된 실적이 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락 이유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원인은 결국은 그 2주 전에 제가 이게 뭔가 모르는 다양한 자금들이 좀 이탈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시장에서. 네. 레버리지 ETF나 ADR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글로벌 패시브 자금도 이쪽에서 빠져나간 것 같고 급격한 유입이 됐다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자금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 7월 말에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죠. 요 뭐 20대 천재라고 하는데 19살에 콜롬비아 대학교 뭐 수석 졸업을 했다고 하고 뭐 이런 AI 테크 쪽에 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요런 쪽은 또 숏 배팅하고 그다음에 이런 AI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주요 포지션에 있었다고 하는데 요 뭐 4배짜리 롱을 쓰면서 그게 이제 요런 식으로 된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그다음에 브로커의 추가 증거금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강제 청산되고 또 주가 폭락하고 요런 단계가 한 2-3번 정도 겪다 보니까 요렇게 아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사실 이 친구는 오픈 AI에서도 뭐 초기에 근무했었던 친구고 네. 뭐 천재잖아요. 19살에 뭐 조기 수석 졸업을 했다고 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근데 이렇게 똑똑한 친구도 레버리지를 쓰면은 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는 뭐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저도 업계에서 지금 거의 20년째인데 레버리지 써가지고 돈 번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배, 3배 뭐 ETF 사가지고 돈을 실제로 번 사람들 뭐 중간에 평가 이익으로 난 경우는 봤지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투자가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이제 또 많이 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 시타델 사건을 한번 보시면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그냥 펀더멘탈로 주가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워낙 수익률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13F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주요 펀드들의 포지션이 뭐 공개되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공개가 됐는데 얘네들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 포트폴리오를 많이 참고를 했었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여기 쪽이 주가가 과열됐고 너네가 이걸로 수익을 많이 냈어?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뭐 요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메타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빠질 때도 그 스토리가 굉장히 웃긴 게 그 아마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인가 어디서 이제 기사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메타가 여분의 컴퓨팅을 임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다가 주가가 다 빠지고 나서 시장이 끝났는데 그 여분이란 글씨가 삭제돼서 기사 다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식 시장이 참 무서운 게 그냥 이제 공정한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너네들이 우리 레버리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메이저들은 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한국에 얼마 정도 지금 레버리지 포지션이 있고 그러면 이 반대편에서 봤을 때 이게 주식시장은 길게 보면 펀더멘탈 싸움이지만 짧게 보면 결국 머니 게임인데 2배, 3배 니네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식 사서 그 포지션에 수익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좀 쌓아놨던 우리 뭐 영화 뭐 킹인가 보면 검사들이 막 뭔가 이런 중요할 때 터트리려고 막 이런 더킹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캐비넷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된 우려가 될 만한 재료들을 싹 수집해놨다가 자기네들이 이런 급락을 유도할 때 뭐 기사 이렇게 냈다가 뭐 요새 인터넷 기사라서 냈다가 막 나중에 찾아보면 뭐 카더라 막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또 뭐 난 잘 모르겠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뭐라 해야 되죠? 그 헤드라인만 보고 매매가 일어나고 그러면 또 가격이 또 손절 라인을 건드리면 또 계속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 의심을 우리 저기 도훈 씨도 꽤나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제가 언제 영화로 만드실 거라고. 시나리오 쓰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에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뭔가가 있다라고 계속. 투자자분들을 눈물 흘리게 한 이 사태를 저는 명명백백이 제가 조사하여 시나리오화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레오폴드가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 어린 친구가 어린 분이 24살이지만 야 그래도 청산당하기 전까지는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400 연초 기준으로 그쵸. 여전히 80% 이상 수익이에요. 여전히요? 청산이 됐는데도 근데 그 상반기만 하더라도 40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산당한 펀드를 스타들이 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시장은 이제 바닥 잡았나 보다.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만 있겠어?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밝혀지지 않은 또 여기만 있겠어. 한국 보니까 아직도 레버리지 관련돼서 되게 지옥인데. 그래서 요새 외신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한국 증시 저평가 오케이, 실적 오케이,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다. 좀 안정되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투자 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뭐 일간 단위로 수익률을 체크받고 평가받아요. 근데 단순히 저평가라고 해서 오늘 또 저기 또 저렇게 변동성 장세 일어나는데 내가 들어갔다가 10% 15% 막 오는 하루에도 빠지잖아요. 대형주가. 그러면은 우선은 피해 있겠다. 뭐 이러는 거고 또 기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좀 줄이자 뭐 이런 쪽이 되는 거고 또 이게 또 펀더멘탈과 금융시장이 좀 다른 게 빅테크들이 제가 이번에 실적을 보면서 빅테크들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AI 캐펙스 투자 정당화되고 뭐 그러면 뭐 반도체 수요 뭐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동안 이 반도체만 좋고 빅테크는 안 좋아서 빅테크 주식을 팔아가지고 반도체를 많이 포지션 잡았는데 이게 또 좀 언와인딩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빅테크를 사기 위해서 또 반도체 주식을 파는 수급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펀더멘탈리하게 보면은 빅테크가 잘 돼야 반도체도 잘 되고 뭐 그게 맞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수급은 지금은 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조금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수와 실적의 엇갈림이라는 장표를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길게 보면 결국 주가는 뭐 실적과 가니까 사실 뭐 빅테크 투자하신 분들 저도 빅테크 종목 뭐 몇 종목 가지고 있는데 아마존 주가 거의 한 1년 반 못 올랐습니다. 아마존. 네, 한 1년 반 한 20에서 25% 빠져 있고 아마존 투자자들은 그냥 바보였어요. 쟤네들 반도체로 막 1년에 50% 80% 짱짱 나는데 근데 그럼 아마존은 펀더가 안 좋았냐? 아니에요.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네. 그냥 클라우드 매출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지분 투자했던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잘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투자 너무 많이 한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어닝콜에서 들어보면 경영진들은 이거 분명히 나중에 더 몇 배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다. 근데 주가 안 갔거든요. 그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수급적으로 반도체 쪽이 더 매력적이다 보니까 안 갔습니다. 근데 1년에서 1년 반을 참았더니 결국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아마존 말이 맞았구나라고 네. 하면서 지금은 또 이제 신고가 가고 뭐 신고가 근처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 뭐 다음 분기 괜찮고 내년 괜찮고 그다음에 빅테크 쪽에서 저렇게 투자에 대한 가시성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도 잘 되지만 이런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맞춤형 반도체 그렇게 되면 또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는 또 CPU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CPU 들어갈 때마다 또 고성능 또 메모리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펀더멘탈은 또 좋고 또 펀더멘탈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좀 어마어마하게 뭐 싼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주가는 저는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리고 새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급도 가볍고 그동안 못 갔던 한 1년 반 못 갔던 뭐 빅테크라든가 뭐 다른 섹터 근데 반도체는 지금 막 수급의 지옥이잖아요.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올라오면 또 계속 두드러 맞고 그럼 이제 수급이 또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변곡점이 나와야 뭐 될 것 같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그래도 결국은 뭐 지난주에 썼던 자료긴 한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다시 뭐 붙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하나 일말에 뭐 5에서 10% 정도 걱정하는 거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 빠졌잖아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 빠졌으니까 실적 따라서 주가가 올라야지. 요게 이제 당연한 스토리인데. 그렇죠. 주가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실적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적이 지금 그러니까 그 빠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그러면 최악인 거죠. 프라이싱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6개월을 선반영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고 일각의 분석에서는 이거 내년치 말까지 실적 다 땡겨온 거야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그 성장률에 있어서의 꺾임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야라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분석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수급의 꼬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펀더멘탈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번 분기는 뭐 엔비디아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다음 분기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뭐 120조 130조 나오면서 전 세계 1위 시가총액입니다. 네. 1위 분기 실적입니다. TSMC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2배 정도 될 거예요. 영업이익은 3배, 4배 전자가 많거든요. 그럼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해도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인 건 맞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가 실적이 주가를 뭐 선행했다. 주가가 그래서 주가가 꺾이고 실적은 1년 후에 꺾였다라고 할 때도 그때도 주식시장이 정말 뭐 미래를 내다보는
뭐 그런 신의 영역이 아닌 이상 사실은 그 당시에 반도체 실적이 꺾일 수 있는 선행 지표들이 있었어요. 네. 재고들이 좀 뭐 출하량 대비 재고라든가 뭐 반도체 현물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뭐 연간 단위로는 실적은 성장했지만 QOQ 실적은 이미 빠지고 있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QOQ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뭐 재고는 지금 뭐 최저라고 하고 반도체 뭐 현물 가격도 지금 뭐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크게. 그리고 AI에 대한 그 윗단의 뭐 이런 AI 캐펙스 기업들이 실적이 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되게 오해하고 있으신 게 오픈 AI랑 클로드 뭐 이런 쪽이 엔트로피 뭐 걱정일 수 있었잖아요. 빅테크는 돈을 많이 벌어. 네. 근데 그 윗단에 오픈 AI가 뭐 망하면 어떡해? 오픈 AI 그래도 IPO 하면 뭐 한 2년은 버틸 거야.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픈 AI는 엄청 잘 나갑니다. 클로드, 엔트로픽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론 시장에서 토큰당 과금하면서 토큰당 그로스 마진이 80% 90%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마진이.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AR 날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픈 AI 뭐 주가 장외 시장에서도 뭐 괜찮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AI 시장에서. 그런데 주가는 또 이렇다. 그래서 펀더멘탈과 많이 좀 괴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시장을 보면은 진짜 6월, 7월 우리가 지나오면서 지금 8월까지 너무 우리의 지금까지 시장을 바라봤었던 잣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시장 움직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기가 저는 사실 조금 두려워요. 네. 왜냐면 어떤 부분? 또 10시 50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또 중간 점검은 해봐야 되니까 상황은 줄이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0.97%까지 코스피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5%, 삼성전자 2.4%까지 더 줄여야죠. 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 그래서 8월 전망 제가 좋습니다. 간단하게 네. 준비했습니다. 뭐 회사에서 자료도 나오는데 네. 제가 오늘 방송 나오니까 전화했어요. 어디에? 전화해서 우리 회사 전략하고 반도체 애널분한테 8월 올라요. 그래서 전략했는데 네.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이름 안 밝히는데 8월에 그럼 어떻게 되냐? 담당 봤는데 애널리스트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8월에 빠지면 좀 얘기해 달라. 좀 안 좋아지는 거 있냐 반도체. 네. 솔직히 말해 달라. 근데 뭐 그런 건 없고요. 역시나 그런 건 없고 코스피는 이제 8월에는 한 7,000에서 7,500. 지금 7,500만 가도 한 30% 오르는 거죠, 지수가? 지금 오늘 기준 지금 기준으로는 한 6,200 정도 되니까요. 한 20%? 네, 엄청 오르는 거죠. 15%에서 네. 20% 정도.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 뭐 200만 원. 요 정도 아마 8월에 좀 기대하고 이렇게 V자 반등이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 뭐 제가 가타부타 뭐 여러 얘기할 필요 없고 8월 전망은 우선은 코스피와 우리 반도체 전망. 뭐 반도체만 얘기해서 뭐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네. 그래도 다른 종목들도 좀 이렇게 스크리닝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펀더멘탈에 정말 기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PBR 어제는 또 어떤 기업 레포트를 보니까 PBR이 0.2에 PER 2배짜리 기업도 막 있더라고요.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뭐 제가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정유 뭐 이런 정유주 뭐 이런 쪽도 실적 엄청 좋고 뭐 조선도 잘 나왔고 네. 그죠? 뭐 전력기기 뭐 이런 쪽도 잘 나왔고 뭐 반도체 좋고 뭐 자동차도 뭐 7월 판매 보니까 미국에서 뭐 또 선전했고 화장품 뭐 지금 난리죠. 또 전년 대비 30몇 % 증가했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섹터에서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지금 억가당한다는 건 저도 떨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네. 그 사이에 많이 억가당했던 시장이 또 꼽자면은 코스닥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코스닥이 여러분 4.97% 급등을 하고 있어요. 사이드카가 갈 수가 있겠죠.
어제는 그럼요? 사이드카 한번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 제가 뭐 속보를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사이드카는 아직 아닌데 어쨌든 지금 5% 가까이 지수가 급등하고 있고 와 지금 다들 이제 분노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레버리지 못하니까 이제 근데 그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 수업이 이전에 레버리지 맞아요. 상장되자마자 코스닥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맞아요. 급락을 네. 연속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코스닥에 갈 수급들을 다 레버리지에 빨아들여가지고 시장이 근데 다양화되는 게 좋죠. 워낙 근데 코스닥이 가벼워진 상황이라 지금 그렇죠. 조금만 물을 줘도 쫙쫙 지금 올라올 수 있는 표현 맞다. 아니 네. 물을 너무 목말라가지고 기다렸던 상황이어가지고 수급에 예, 내렸어요. 물 마시려고 목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네. 상황이 코스닥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단 코스닥 얘기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저희가 여쭤보는데 저 이게 너무 궁금해요. 8월에 대한 전망을 할 때 그동안의 8월의 계절성은 우리 도훈 씨가 경제방송을 꽤나 많이 하셨는데 8월은 역사적 평균이 마이너스입니다. 좋대요. 예. 마이너스 한 1.4%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1.4% 정도 되는 1.4%는 뭐야? 예. 마이너스 1.4%면은 제가 봤을 때 요새 장에서는 한 30분에 움직일 수 있는. 아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30분 1시간이면 움직일 수 있는. 여기 변동. 이제 코스피 역사적인 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 8월이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게 계절성을 좀 탄다고 보셔야 돼요. 이번 8월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밴드를 보니까 지금 7,500까지 보고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계절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그 뭐 주식 시장이 얼마나 그 우리 레오폴드 같이 천재들이 막 치고받고 하는 시장인데 뭐 어떤 달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뭐 포지션 비우거나 숏배팅이 먹히고 그런 단순한 시장은 아니고 제가 또 자료 다른 거 준비했습니다. 네. 뭐 차라리 요걸 한번 봐보시죠. 좋아요. 7월달에 우리가 역사적 폭락을 했죠. 근데 제가 7월 28일에 한 10% 정도 요게 장중에 제가 써서 그런데 10.8%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나서 다음엔 어땠나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차라리 요게 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급락기. 많지는 않았어요. 2000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봤더니 닷컴 버블 때 한번 11% 코스피 빠진 적이 있고 9.11 테러 때 뭐 12%요. 금융위기 때 10% 빠진 적 있었고요. 요날 제 생일 전날에 제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이란 전쟁 때 요때에도 제가 출연했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빠졌었고 요게 이제 그동안 하락이 있다가 또 이제 하락이 클라이맥스였고 이제 매도 지옥이었다는 거잖아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한 달 후, 세 달 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네요. 뭐 올랐다. 거의 지금 뭐 100% 확률로 물론 표본이 4개이긴 하지만 100% 확률로 뭐 한 달, 세 달 지나고 나서는 뭐 일주일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짧은 기간은 저희가 뭐 통계로선 그렇고 한 달에서 세 달, 뭐 한 달로 보면 뭐 저희가 8월 말에 과연 여기 표에는 이제 어떤 수익률이 올라올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달 지나서는 좀 더 많이 회복했다. 그래서 폭락 이런 기록적인 폭락 이후에는 또 반등이 있었다. 요런 또 통계를 한번 뭐 계절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해도 오히려 이제 7월 달에 이런 폭락이 또 반등의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뭐 9.11 테러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미국 이란 전쟁은 그 이제 산업의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좀 받았던 네. 급락이기 때문에 반등폭이 더 컸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과 좀 비교를 하곤 하는데 그때도 그때도 좀 올라긴 했네 한 7, 폭은 8%. 크진 않지만 네. 어쨌든 올랐고 네. 근데 또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리는 그 전에 또 삼잔닉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만큼의 좀 많은 폭락이 있었고 그래서 또 반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많이 올랐지만 사실 닉스는 50% 빠졌잖아요. 네. 실적에 대한 하향은 없었거든요. 조금 좀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료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을 해서 앞으로 뭐 8월도 밴드를 보여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요 추세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조금 기대를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진짜로 AI는 진짜 리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우리가 투자자분들 하실 때 맨날 이렇게 유튜브 보고 뭐 전문가 와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보다 한번 진짜 경험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AI를 저가 뭐 2021년, 22년에 그 뭐라고 그러죠? 메타버스.
그것도 막 트렌드로 막 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VR, AR. 예. 왜냐면은 가상 공간에서 서로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거 끼고 그냥 모이면 되지. 아니 무슨 가상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저도 우리 회사에서 구축하고 그랬었거든요.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한다고. 근데 그 당시 막 그런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막 일감 맡기는 것도 엄청 비쌌고 그 다음에 막 붐이었거든요. 뭐 금융권에서도 뭐 메타버스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사용자들한테 효용성을 주지 못하면은 기술 트렌드로 아무리 뭐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서 밀려고 해도 안 된다. 근데 AI는 뭐 제가 정말 단순한 사례지만 요건 정말 리얼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제 AI 음악 많이 듣는다도 얘기 드렸었는데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네, 오늘 좀 이렇게 뭐 재미삼아 한번 들어봐 주시죠. 진짜 그렇구나. 저는 3% 한 달에 2번 나오거든요. 첫째, 셋째, 화요일에 나옵니다. 보통 10시간 정도 야근을 했습니다. 방송 전날에는 제가 10시, 11시, 뭐 늦게는 12시까지 일하다가 온 적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이렇게 뭐 PPT도 또 제가 뭐 NH 투자증권 이름 달고 나가는데 막 되게 허접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 어저께 5시 10분에 퇴근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AI로 요 PPT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보시면 이 PPT도 요거 다 노트북 LM으로 만든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제가 뭐 표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만 디자이닝은 제가 뭐 저 PPT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는 제미나이 노트북 LM 쓰기 전에는 요 자료 만드는데 5시간 밤 11시에 퇴근해서 회사에서는 제가 부장이다 보니까 야근 수당이 비싸요. 저한테 월 50만 원을 야근 수당을 줘야 됐습니다. 실제로 저거 오픈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세금 떼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과세가 높아요. 그래서 근데 회사는 어쨌든 50만 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50만 원 받는 걸 떠나서 너무 피곤해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날 이게 방송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거죠. 하루가. 그러면 이제 그날 내가 또 뭔가 다른 업무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고 또 나 방송에 또 댓글 뭐 이상한 거 달리면 또 마음 아파하고. 아이고, 마상. 네, 그래서 지난번도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성 피로되고 컨디션 안 좋고 댓글 보면서 멘탈 나가고 주식시장 멘탈 나가고 하루가 또 이렇게 됐는데 오늘 한번 보시죠. 오늘은 어제 이제 야근 안 했고요. 이제 제가 프롬프트만 워드로 한 장 정도 짜면 한 20장에서 25장이 PPT가 쫙 나옵니다. 그럼 제가 보고 이제 수정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월 50만 원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저한테 주는 돈이 없어진 거고요. 저는 이 50만 원을 떠나서 월 야간에 이제 10시간 여유를 확보하게 되고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저는 이제 한 3만 원 정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정도?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3만 원을 쓰기 때문에 50만 원을 월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시간적으로 10시간 여유를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 날에 대한 거. 사실 요런 표현도 한번 봐보세요. 요런 표현을 내가 요렇게 나는 3만 원을 써서 요렇게 50만 원 절감되고 10시간 이렇게 돼. 요거를 한 장으로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키워드도 다 잡아가지고 표현들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퀄리티조차도 저는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는 라이트 유저임에도 퀄리티조차도 제가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노트북이랑 저도 진짜 잘 쓰는데 지금 보면 오타가 하나 있어요. 결 겉값 저거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다시 거기다가 또 써. 어디요? 위에 결 압도적인 겉값. 결값. 결 이거 수정 되게 간단하게 되는데요. 그게 근데 또 수정도 결 겉값을 결과값으로 수정해 줘봐.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로 써야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한 1분이면 되는데 뭐 그게 그게 반영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전 잘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노트북 LM을 진짜 열심히 쓰는 편이라서 제가 5시 칼퇴를 하려고 요걸 체크를 못한다. 결과가. 어쨌든 그러면 아마 이제 뭐 우리 회사 본사나 뭐 삼성전자주 지금 이제 오픈 AI 뭐 그런 그 작업 툴을 이제 적용한다라고 하고 회사들이 이런 생산성이 이게 저는 이제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생산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AI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토큰을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캐펙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3만 원 내는 걸로 50만 원의 효과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제가 이 3%만을 위해서라도 10만 원이어도 쓸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는 3만 원을 쓰고 있지만 그러면 추천해 주시네요. 클로드 써보시라고. 클로드가 더 멋있다. 예. 클로드가 근데 우리 회사 시스템에서 아직은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요? 제미나이랑 오픈 AI 정도는 이제 회사 시스템에서 쓸 수가 네네. 있는데 클로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우선은 제미나이 만족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요런 사례를 봤을 때 메타버스처럼 이게 한순간에 뭔가 이렇게 붐을 이뤘다가 끝나버릴 그런 트렌드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I는 저는 이제 지금 시작인 것 같고 실제. 요런 LLM 떠나서 요새 뭐 테슬라 자율주행도 요새 막 한국에도 막 적용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운영. 써본 사람들이 장난 아니에요. 이런 후기들은 장난 아니고 미국에서는 요새 또 어떠냐면은 이 자율주행을 사실 테슬라 자율주행은 이 테슬라 차라는 것도 약간 얼리 어답터들이 타고 차도 자율주행도 뭐 살짝 부족해도 이 얼리 어답터들이 약간 팬심으로 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뭐 실적 발표하고 테슬라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 요인 뭐 투자 더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폭락을 했는데 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100대 팔리면 55대가 FSD를 쓴대요. 자율주행을 유료로 쓴다는 겁니다. 월 15만 원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을 쓰고도 이게 15만 원 너무 비싼데 내가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보면은 기사를 한 번 고용하려면 월 얼마예요? 그렇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500 사이 네. 들겠죠. 그러니까 저도 출퇴근 저도 매일 차로 하는데 출근 때는 정신이 맑은데 퇴근 때는 솔직히 가끔 큰일 날 뻔했다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인명사고를 떠나서 접촉사고 한두 번만 막아줘도 돈값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테슬라를 추천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쪽도 지금 AI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현대차도 지금 엔비디아랑 막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에 대한 적용되는 이 분야들이 이게 계속 이제 늘어날 거라는 거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투자자들 이런 투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런 것만 뭐 신빙하지 마시고 네. 실제 사용자들의 효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이 피드백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메타버스나 이런 것처럼 그건 아니다. 전 사실 그 애플 처음에 이거 뭐죠? 글라스. 글라스 말고 VR, AR. VR. 네. 그다음에 뭐 메타의 뭐 이런 안경. 저도 애플 건 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다. 애플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가상현실 열 거다 했는데 전 그거 딱 한 번 써보고 딱 벗은 다음에 결론 냈거든요. 이건 안 돼. 너무 무거워. 더워. 멀미나. 이건 못 써. 그거는 사실 애플을 뭐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뭐 이거의 앞으로의 판매 전망이 어떻고 이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수익이 어떻게 나고 막 이런 미사여구는 하지만 써보면 될 거 안 될 거는 사실 사용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게 트렌드가 될지는 그래서 우리 AI도 좀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요새 그런 AI 관련된 그런 그루들의 뭔가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뭐 공부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AI를 또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경쟁력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하다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오늘은 힘들지만 야 이거 AI 뭐 사람들이 앞으로 안 쓰겠어? 앞으로 많이 쓰고 나 이거 3만 원이지만 10만 원이라도 쓸 텐데 그런 AI 기업들 뭐 빅테크들 수익 좋아지겠네. 그럼 뭐 반도체 많이 살 수밖에 없겠네. 이런 것들을 내 생활 속에서도 좀 느껴야지만 그렇죠. 투자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네. 약 저희가 방송 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일 중요한 지금 이제 시장의 전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장 초반 저희가 방송 초반만 하더라도 2% 넘게 하락한다고 했는데 지금 약박권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5% 넘는 급등을 보이고 좋네요. 있습니다.
시장을 사실 지금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하는 게 의미도 없는데 그러면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러한 변동성 장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뭐 3프로 저도 많이 보지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에만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네. 그럼 뭐 6천이 바닥일 거다. 그러면 뭐 6천에서 뭘 사야 되냐부터 뭐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강세론자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는 뭐 솔직히 이 AI 트렌드에서 주식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지금은 좀 약세장의 흐름, 변동성 장세 흐름이라는 거는 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프로 TV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작년 4월 중순인가 뭐 그랬었어요. 작년 4월 정도. 그때 허앵커님 계셨어요. 네. 근데 그때도 시장이 소위 말해서 트럼프가 관세한다고 그래서 그랬군요. 완전히 개박살 났을 네.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나와서 요거를 표를 한번 제시를 드렸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거, 맞추기 어려운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요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요런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이게 좀 너무 뻔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적립식 매수로 대응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제가 1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 내가 30만 원 물렸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20만 원이 저점이고 그러면은 그리고 뭐 올해는 뭐 28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니까 뭐 네. 요런 느낌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30만 원 물렸으면은 좀 소비를 줄이시고요. 월급을 내가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60만 원, 한 20%? 500만 원 받는다. 그럼 한 100만 원? 내 평균 단가보다 밑에 있을 때 주가가 월급 받으면 내가 50만 원, 100만 원 매달 산다라는 생각으로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계속 주가 빠지기만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당장 내가 오늘 사서 수익 내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 주식시장 요새 안 좋으니까 내가 뭐 스타벅스 먹던 거 그냥 뭐 맥심 커피 먹고 여행 가는 거 조금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내가 300 받으면 60만 원. 삼성전자 2주 살 수 있잖아요. 500 받으면은 100만 원? 그럼 한 4주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평균 단가보다 밑에 있을 때 그냥 매달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대응이 되게 많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운 거긴 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라는 그리고 반도체 시장과 AI라는 믿음이 변동성이 생기고 깨질 때마다 나 자체도 무너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떨어지면 매수해야지라는 마인드가 이제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패닉 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투두리스트를 저도 늘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눈에 안 들어오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결국은 주식시장 우상향했고 반도체도 만약에 지금 하락 사이클이었다. 우리가 상승 사이클의 중간 조정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건 결국 꺾인 거였네라고 네. 해도 2년 3년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은 수요는 매년 줄어드는 그 섹터가 아니에요.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으면서 사이클이 나오는 거지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네. 과거의 서버 사이클, 뭐 코로나 사이클, 요번에 뭐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이번에 AI 사이클 다 과거의 사이클을 넘어설 때는 주가가 그 예전 고점을 넘어갔었거든요. 그 수요의 크기가 점점 증액해서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설사 지금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 봐서 이 하락 사이클이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45%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3년 내가 그럼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달 월급 받아서 사는 거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봐보시면 앵커분들 중에서 요건 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뒤에는 또 제가 하나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한두 개만 얘기를 하고 가시죠. 사실 보면은 절대 피해야 될 최악의 선택 7가지를 우리가 상반기 때 다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진짜 이게 그러지 않아요, 변동 여러분? 이게 맞춤은 안 했어요. 예. 4번 안 했습니다. 예, 이게 여섯 만약에 개 이게 중에서. 추세적인 강세장이면 오를 아. 때 빨리 사는 게 맞습니다. 5번은 안 했다. 5번. 그런데 들어했지. 지금 오늘도 아침에 한 3% 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좀 살려고 하는데요라고 할 때 고객분한테 어드바이스 한 게 뭐였냐면 고객님 전자닉스 살 때 오르는 날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빠지는 날만 사고 한 이틀 연속 빠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안 좋고요. 네. 오히려 또 빠질 때 공포에 손절매하는 것도 이게 또 빠지면 급하게 빠지거든요. 그럼 거의 저점에 팔 확률이 높고 내가 포지션을 비우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오르면 어떡하지? 어머. 아, 나 이거 다 팔았는데 나만 오늘 팔았다. 미국장 봤더니 마이크론 폭등했네. 어떡하지? 하면서 포지션을 비워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공포에 손절매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트렌드니까 인버스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쓰시면 힘들다. 네. 그다음에 뭐 요럴 때는 평소에는 뭐 조금 쓸 수 있지만 요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요렇게 레버리지 대출 신용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중소형주만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이 변동성 장세에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생활비 정도 쓸 현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당장 뭐 다음 달에 우리 어머니가 뭐 치과 가가지고 치과 치료하는데 아들이 뭐 좀 도와줘야 돼. 아니면은 뭐 딸이 뭐 뭐 학교 가는데 컴퓨터 네. 한 대 사줘야 돼. 아. 근데 주식 팔아서 사주면 마이너스 60%에 팔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거 자체가 멘탈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상금으로 쓸 돈 정도는 현금은 좀 있어야 된다. 현금? 내가 꼭 저점 매수가 아니더라도 비상금으로 써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회사에서 뭐 워크숍을 가는데 뭐 회비를 내란다든가 네.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 모든 걸 내가 정말 다 쏟아서 주식에 들어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 필요할 때 또 요걸 또 팔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자동차 하나 예약해놨거든요. 차. 뭐 시장 좋을 때 해놔가지고 취소할 거예요? 지금 취소를 안 할 겁니다. 취소 안 할 건데 그러면 결국 뭐 계약금 내야 되고 뭐 자동차 뭐 최소 할부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주식을 팔아서 낸다? 그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요런 거 쓸 돈은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없다고 하면 월급 받아서 모아놔야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소비 줄이시고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 진짜 장 좋았을 때는 뭔 걱정이야 하이닉스 하나만 팔아도 300만 원 딱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 뭐 저는 거기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 10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투두리스트에서 3번이 do nothing이에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잖아요. 모르겠으면 제가 지나고 보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죠. 상책이다라는 거죠. 뭐 그런 예를 들 수 있더라고요. 뭐 계곡이나 뭐 바닷가에서 뭐 뭐 이렇게 급속한 흐름을 만났을 때 네. 거기서 내가 막 살을 나고 막 역방향으로 막 수영을 하고 하면 체력만 떨어지고 오히려 뭐 죽을 수 있대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힘을 빼고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게 뭐 생존 수영이라고 하죠. 이렇게 위에 코만 이렇게 띄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런 큰 흐름의 바람이나 그 급류가 또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해결책을 찾아서 이제 움직이는. 네. 지금은 어쨌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 아닙니까?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빼고 뭐만 조금만 나와도 그렇죠. 빼고 네. 그러니까 뭐 올라갈 때는 갑자기 시총 2위가 상한가 가고 정상적인 시장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정상적인 시장으로 날씨로 따지면 막 태풍하고 지금 막 이런 게 오는데 여기서 막 큰 태풍이 오는데 막 나가서 태풍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럴 때는 좀 다른 취미도 좀 가지시고요. 저는 네. 직업이니까 우리는 직업이니까 매일매일 시장 보지만 봐야죠. 예, 네.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은 어차피 길게 투자하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는 뭐 좀 요새 영화도 보고 스파이더맨 재밌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영화도 보고 시간을 좀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시장이 펼쳐지고 네.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의 뉴스에 또 호가창을 보고 계신데 저희도 지금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방금 전에 코스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도 5.35%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피는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 전환해서 지금 1.04% 상승한 6,322포인트. 오늘 진짜 변동성 네. 크레이지. 네. 미쳤어요. 미쳤다. 네. 미 하면서 지금 누르고 있어요. 저는 미를 누르고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지금 펼쳐지면서 삼성전자도 계속 보합권 등락, SK하이닉스도 보합권 지금 강보합권까지 올라와 있고요. SK스퀘어가 먼저 좀 움직였는데 네. 현재 2% 넘는 상승입니다. 이러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아까 10시 50분에는 어떨지 몰라서 시황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좋아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했는데 뭐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 방송 끝날 때쯤에 항상 시황 짚어드리는데 또 그때 되면은 낙폭 줄였던 거 다시 확대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제가 네. 말씀드렸던 건데 다행히 또 방송 말미에는 지금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서 다행이다 하는데 또 오늘 어떻게 또 위아래 변동성이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좀 시장 보지 마세요. 뭐 팔 거 아니고 살 거 아니시면은 시장 보지 마시고 여유롭게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점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장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